자, 급수의 진입 판정하는 몇 가지 유형하고, 그 다음에 급수의 활용 문제들, 특히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을 소재로 해서 어떤 급수 문제, 특히 이제 등비급수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급수의 진입은 우리가 극한에 진입 판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급수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연습을 통해서 하면 접근 방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좀 특히 이제 급수 활용 문제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급수 진입 문제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60번에 자, 급수하면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했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것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로 수렴한다면 분명히 이 an이죠. an의 단순 극한값은 얼마였다? 0이었다 라는 것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대우명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왔을 때 an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n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렴하더라도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발산하더라도 요놈이면 식으로죠. 무한급수 an의 무한급수 값은 발산한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an이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판단을 1060번 할 수 있을 테고요. 1061번은 요 내용만 예를 들겠습니다. 디귿만 볼게요. 디귿만. 1061번 디귿을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왔을 때 an이 0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왔을 때 bn은 0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급수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급수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뜻이라고요? 이 아래는요 an, bn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놈이면 이렇게 되느냐고 판단해 봅시다. 즉 an, b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an이 0 여기서 이제 미고로 나와 있는데 뭐 떠문이라고 해도 사실 이건 틀리면 돼요.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극한에서 했던 진입 판정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개 곱한 놈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an이 0이거나 또는 bn이 0이거나 여기서는 둘 다 0이거나 라고 했는데 둘 다 0이다라고 했는데 틀린 명제였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an이 예를 들어서 뭐 0, 1, 0, 1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bn은 1, 0, 1, 0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분명히 an 곱하기 bn은 항상 0, 0, 0, 0 이렇게 가죠. 0으로 수렴합니다만은 an이 수렴한다 또는 bn이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틀린 명제가 되겠죠. 다음 1070번에 이제 등비 급수에 관련된 문제. 단순 그냥 어떤 수열인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1070번은 이제 등비 수열로 줬습니다. 등비 수열 an에 한해서 기억보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한다 라고 지금 판단하라는 뜻이고요. 수렴하는가 이걸 판단하라는 뜻이고요. 니은 보기는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발산하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디귿 보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조건은 똑같네요. 기억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분의 1도 수렴하냐라고 지금 물어본 꼴입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등비 수열 an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초항 곱하기 공비 안 할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아니면 얘를 직접 나열을 통하자면요. an 나열은요. 초항을 A로 쓸게요. an 나열은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네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N이 수렴하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공비가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뜻이죠. 자, 요놈이면 요놈이라고 한다면 AEN의 공비는 얼마가 될까요? AEN도 등기수입니다. AEN은 요거 AE, A4, A6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항만을 모아둔 수열이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얼마가 될까요? R제곱이 되겠죠. R제곱도 혹시라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판단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의 상황이 더 있죠. 초항이 0이면 만약에 AN이 수렴하면 초항이 0이라고 한다면 A가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항이 0이 될 테니까 그것 AEN의 급수도 당연히 수렴할 거예요. 0으로. 그런 상황도 물론 우리는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공비입니다. 공비 상황이 이 AN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한다면 R제곱의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될까요? 라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R제곱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니까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R제곱의 범위를 찾아보면 수직선상 한번 나타내볼까요? 수직선상에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수입니다. 자, 이 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음수도 제곱하면 그냥 양수가 되죠.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R제곱은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제곱하게 되면 분명히 1보다는 작은 1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요. 최소 음수도 양수될 겁니다. 최소 0 이상은 될 겁니다. 이렇게 0 이상은 0 가능하니까 제곱수는 무조건 0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한다면 R제곱은 분명히 0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꼭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공비의 그러니까 수렴 조건이죠. 수렴 조건 하에 있는 공비의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R제곱은. 따라서 R제곱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즉 AN의 급수값이 발산하면 이란 뜻은 수렴하지 못하면의 뜻입니다. AEN도 발산하냐, 수렴하지 못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수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명제니까 우리가 이것을 대체하기를 대우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대우로. 이것의 대우 명제를 쓰게 되면 요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EN이 발산하지 못하면 이제 수렴하면이죠. 수렴하면 요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하냐? 이것을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명제가 판단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부정의 개념이 좀 많아서 대우 명제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AEN이 수렴하면 여기서 AEN이 수렴하면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R제곱, 공비가 R제곱이죠.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의 공비는 R이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꼭 들어가게 되느냐? 아직은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느냐를 확인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R값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R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요.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R제곱이 1보다 작다. R제곱 1보다 작다는 무슨 뜻이죠? R값은 바로 2차분이 푼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바로 이 뜻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R값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R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까? R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게 당연히 성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디귿은 여기에서 시그마의 성질을 써보면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마 AN이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 값은 존재한다고 칩시다. 알파로요.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은 알파로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을 더하는 뜻이에요. 무한정.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알파에다가 무한대가 더해져버리고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라고 해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린 조건이 되게 될 겁니다. 뭐 등비수열은 수렴하냐 발산,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건은 공비의 어떤 범위를 캐치해내라 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극한은 요넥만 보셔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급수의 활용편을 좀 봅시다. 급수의 활용편은 크게 이제 길이에 대한 어떠한 무한합 또는 넓이에 대한 무한합 두 가지가 보통 나올 텐데 어쨌거나 이 내용들이 어떤 도형 자체가 이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 도형이 있고 그 다음 도형이 점점 아마 줄어들 겁니다. 즉 닮은비가 1대 2분의 1 또는 1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도형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한적으로 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것은 항상 닮은비를 판단하세요. 닮은비. 자, 미리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써드릴게요. 이 급수 활용편에서 거의 대부분 내용은 닮음으로 나올 겁니다. 한 99%라고 해도 좋습니다. 99%라고 해도 첫 번째 우리가 닮은비를 꼭 찾아요. 닮은비. 이 닮은비가 결과적으로 공비의 어떤 정체를 밝혀줄 거예요. 공비의 정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값, 초항값이라고 할게요. 초항값은 당연히 우리는 계산해야 됩니다. 즉 공비하고 초항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한급수값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급수값을 무한급수값을 즉 등비급수죠. 등비급수값을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등비급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닮은비를 찾을 때 내가 어떠한 도형의 닮은비를 찾아야 될까? 왜냐면 도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여러 개 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닮은비 찾을 때 항상 두 개 도형만 관찰하세요. 여러 개 그려진 도형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가장 큰 도형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시해준 어떤 크기, 문제에서 크기를 준 도형이 나올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다음 도형만 사이즈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닮은비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닮은비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서 1078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말했죠. 가장 최초로 제시되어 있는 도형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 도형을 보세요. 처음에 제시된 도형은 A1, B1, C1이고요. 이 도형의 크기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2대1로 잡아서 요거를 한 점 잡고요. 여기서 2대1로 잡아서 요거 한 점 잡고요. 여기서 2대1로 해서 한 점 잡고요. 라고 해서 이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A2, B2, C2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이 아래다가 또 1대 이렇게죠. 뭐 1대 2대 1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잡아서 삼각형 또 만들고요. 그다음 그 안에다 또 만들고요. 그 안에 또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 생긴 삼각형들의 길이를 총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총합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다 보지 말고요. 처음으로 제시된 도형의 크기가 이겁니다. 이거 2짜리 도형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이 모양과 똑같은 다음 도형의 크기 여기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즉 이 크기를 찾아내는 얘기는 여기를 x라고 두고서요. 여기를 x라고 두고서요. 뭐 x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x라고 두고서 이 x 값만 구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2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x 값이 1이 나왔다고 치면 2대 1 닮음이 될 테니까요. 자, 항상 보세요.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이 있을 겁니다. 크기가 제시된 도형. 그 도형과 똑같은 다음 도형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따로 그리세요. 따로. 깔끔하게. 큰 도형과 그 다음 도형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도형의 크기를 x라고 해요. x만 찾으세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아까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 3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 여기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도형에서 닮은비를 찾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가 60도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자, 1대 2이면서 중간 끼인각이 60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직각삼각형, 즉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만족하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분명히 직각이 되겠고요. 이 x값은 얘의 루트 3배가 되겠죠. 따라서 x는요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요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닮음 찾을게요. 닮음비는 큰 도형 2였죠. 그 다음 도형 x짜리 도형이 3분의 2 루트 3이죠. 이렇게요. 항상 여기는 1대라고 되겠습니다. 1대. 두 양항을 2로 나누면 1대 3분의 1 루트 3,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첫 도형, 다음 도형으로 갈 때 1대 3분의 루트 3, 즉 3분의 루트 3으로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도형으로 갈 때도 또 3분의 루트 3으로 줄어들고요. 이 뜻입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공비의 힌트를 준 겁니다. 공비 얼마라고요? 3분의 루트 3이라고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은 계속 줄어드는 도형이니까. 만약에 뒤에 이제 넓이를 물어보게 될 때 이 닮은 비를 이제 넓이 비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길이니까요. 이 닮은 비 자체가 순수한 공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심해서 이제 관찰해야 될 게 도형이 하나에서 줄어드는데 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닮은 비에다가 구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일 뒤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은 거의 됩니다. 하나 1대1로 계속 줄어드는 그런 경우만 우리 관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항. 초항은 이 A1, B1, C1의 둘레가 바로 초항이죠. 초항은 바로 6이 되겠네요. 6.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6에 의해서 최종 계산을 마무리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85번. 1085번 보면 어떤 거예요?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문제 당연히 이해가 하셔야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지금 A, O, B. 자, 무엇이 주어졌냐면요. O의 길이가 4랍니다. 45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4로 B가 되겠죠. 즉, 분명히 이 도형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서 이 OA 길이하고 같은, OA 길이와 같은 이 OA를 성분을 해서 여기다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요, 여기가 지금 A1인데요, 이것을 가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OA1 가지고 다시 O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또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요, 다시 또 회전하고요, 다시 수선의 발 다시 회전하고요, 해서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들의 길이를 총 더합니다. 라는 겁니다. 부채꼴 길이를 총 더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닮은비를 좀 판단해 볼게요. 자, 여기가 최초로 주어진 모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도형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 다음 도형이 바로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 우리가 이 도형의 크기만 찾아낸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 도형의 줄어든 정도, 즉 닮은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루트이니까요. 여기를 x 루트 2로 두고서요.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1대1 루트 있잖아요. 이 x만 찾아내면 우리는 닮음을 찾아낸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x 찾읍시다. 아주 어렵지, 아주 쉬워요. 여기가 아까 4cm짜리를 그대로 회전했다고 해서 여기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결국 이게 바로 4가 나와야 돼요. x 루트 2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x 루트 2가 4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얼마 나오냐면요, 얼마인가요? 2 루트 2인가요? x는 2 루트 2 나오네요. x가 2 루트 2. 여기다 쓸게요. x가 2 루트 2. 여기가 2 루트 2. 여기가 그럼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큰 도형, 이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과 이 초록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비가 원래 4짜리였고 줄어든 도형은 2루트 2짜리도 2루트 2짜리 닮은비가 이렇게 될 겁니다. 1대로 한번 쓸게요. 1대 2분의 루트예요. 즉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이 직각 여기다 써볼게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분명히 2분의 루트 2 비율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루트 2 비율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닮은비를 찾아냈느냐?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호의 길인데요. 이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의 닮은비를 찾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물어본다면 어쨌거나 이 빨간색 길이 이 큰 직각 삼각형에서의 포함된 이 내용이고요. 여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길이는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모양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 자체의 비율도 큰 도형의 비율과 일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원이 있고요. 이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원의 닮은비가
닮은비가 1대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절반으로 줄어든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어떠한 사람이 요렇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요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요렇게 들어갔다고 칠게요. 사람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요렇게 사람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닮은비도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요놈과 요놈의 닮은비를 판단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크기의 도형을 찾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된 크기 4짜리 4짜리 4루트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다음 도형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의 닮은비, 즉 공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기 바라요. 그 내용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항상 문제에서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두 개의 닮은비를 찾아내야 되지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제시된 도형의 크기를 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닮은비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길이 자체 B니까요. 이것 자체가 닮은비 자체가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개수도 하나 대 하나 1대1로 확장하고요. 1대1로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공비는요 2분의 루트 2고요. 당연히 추항은 계산해야 되겠죠. 추항은 4cm 반지름 4cm에다가 45도짜리 45도 4분의 8이죠. 4분의 8짜리 부채꼴 호의 길이니까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값 세타죠. r은 4고요. 세타는 4분의 8이니까요. 초항값이 파이가 되면서 결국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얻어지겠습니다. 또 초항을 파이를 찾을 때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45도 보고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호의 길이는요. 얘가 원이 완성됐다고 치고요. 2파이 r 반지름 4 거기에 360도 분의 45도 해서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 여기를 초항을 파이라고 찾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L은 r 세타를 이용하는 것은 삼각 함수에 했던 내용을 지금 가지고 푼 거고요. 그 다음에 1090번 한번 볼게요. 1090번에 좌표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y는 x가 있고요. y는 x는 여기가 45도입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도 있습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도요. 여기가 45도 간격이겠죠. 어떻게 했냐면요. 이 1,0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y축에다가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또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수선의 발 내릴 겁니다. 또 수선의 발 내릴 겁니다. 또 수선의 발 내릴 겁니다. 해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모두 더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시된 도형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1이니까요. 요 길이가요 1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직각 이등변 상태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겠죠. 근데 일단 닮음도 찾을게요. 우리가 이 도형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형과 똑같은 도형의 모양새가 바로 요것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얘와 대응하는 변이 바로 이 변이죠. 이 색칠 부분과 이 초록색 색칠 부분이 대응하는 변은 B변. 여기가 E변 한다면 여기가 X가 될 겁니다. X라고 치면 이 X만 찾아내면 이 두 개의 도형의 닮은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도형의 닮은비가 나온다는 뜻 자체가 바로 이 선분 B가 나온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 X만 찾을게요. X 바로 나올 수도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요? 여기 45도니까 1대 루트 2죠. 여기가 루트 2분의 1라고 해요. 2분의 루트 2라고 쓰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따라서 닮은비는요 1대 X값, 즉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이것 자체가 이제 공비가 될 겁니다. 개수는 하나씩이죠. 따라서 공비는 2분의 루트 2고요. 초항값은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초항값이죠. 초항값도 바로 여기가 2분의 루트 2네요. 그죠? 초항도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에 의해서 최종 결론이 얻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097번입니다. 1097번에 보면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처음에 30도짜리로 이렇게요. 30도짜리로
이 길이는 지금 1입니다. 이렇게 이제 갔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에서 다시 이제 30도가 이제 또 왼쪽으로 또 틀어집니다. 30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지는데요. 대신 이 길이가요, 절반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여기에서 또 이제 30도가 이제는 또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이제 지그재그 모양으로 다시 여기가 또 30도고요. 30도고요. 그 다음 이 길이는요, 요놈의 또 절반이랍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그재그 모양새로 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폭이 거의 제로가 되면서 어떠한 딱 하나의 좌표로 이제 수렴을 할 텐데 그 좌표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이죠. 요것에서 일단은요, 요거 다음이 나올 텐데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y좌표로 나올게요. y좌표는 계속 위로죠. 그래서 y좌표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y좌표는요, 우리가 최초로 주어진 도형이 바로 이도형일 겁니다. 이도형의 크기. 여기서 달모미도 직접 줬어요. 이도형. 그 다음에 이 모양과 똑같은 도형은 물론 왼쪽으로 갔지만 이 도형이 달모미일 거예요. 그리고 달모미도 어렵지 않게 1대 2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도형의 크기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좌표입니다. 이 길이가 1이면요.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죠. 이건 1대 2대 루트 3, 이 직각삼각형의 독특한 비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요. 이 길이는요. 다음 길이 요 길이로 봤을 때 얘도 달모미일 거예요. 그럼 얘는 절반입니다.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4분의 1이죠. 여놈의 절반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요 삼각형에서 또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또 여놈의 절반일 겁니다. 즉 2분의 1의 세제곱일 거예요. y좌표는 볼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죠. 얼마만큼요?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의 제곱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여기에서요. 2분의 1의 세제곱이 더 올라갑니다. 이 좌표는요. 즉 2분의 1의 세제곱이 더 올라가고요. 다시 또 2분의 1의 4제곱이 또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요. y좌표만 극한 계산할게요. 급수 1 마이너스 0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초함값 2분의 1에 의해서 1로 나오고요. x좌표 계산하겠습니다. x좌표는요. x좌표 볼게요. 처음에 여기가 이 길이가 얼마죠? 처음에 여기 길이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요. 이 길이가요. x좌표니까 우리가 수평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2분의 루트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2분의 1이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통에서 이 길이는요. 요놈의 또 절반이니까요. 2분의 루트 3의 2분의 1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좌표는 처음에 2분의 루트 3이 오른쪽으로 가죠. 2분의 루트 3이 지금 더해졌습니다. 원점에서 2분의 루트 3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길이만큼 이제는 왼쪽으로 가죠. 이 길이, 이 좌표에서 이 좌표 갈 때 이 길이가 빠지게 되죠. 즉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 지금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갈 때. 다시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이만큼이 다시 우측으로 가죠. 이만큼 수평 길이가 다시 더해지게 됩니다. 즉 2분의 루트 3, 2분의 1의 제곱이 다시 더해지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1의 세제곱이 또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요. 초항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요 계산을 통해서 이 계산이 얼마 나오냐면요. 계산 안 되는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할까요?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3분의 루트 3이에요. 3분의 루트 3. 결국은 이 좌표는 계속 이 장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좌표를 수렴할 텐데 그 수렴의 좌표가 3분의 루트 3, 1로 수렴한다. 그 뜻이 될 겁니다. 만약 얘가 막 로테이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로테이션.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y좌표도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오른쪽, 위로, 왼쪽, 아래로 갔을 때 x좌표 볼게요. x좌표 더해지고요.
여기서 변동 없습니다. 다시 빼지고요. 여기서 변동 없고요. 다시 더해지고요. 변동 없고요. 빼지고요.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모양 y좌표도요. y좌표도 여기가 올라가죠. 다시 여기가 내려가죠. 다시 여기 올라가죠. 다시 여기 내려가죠. 이 y좌표도 더해지고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로테이션 모양새는. 자, 그 다음에 1104번을 보면 1104번. 자, 어떤 공을 떨어뜨리는데요.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요. 10m 높이에서. 여기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먼저. 여기가 10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요. 여기서 이제 튀어오를 텐데 10m를 떨어뜨리면 10m가 그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있어요.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항상 5분의 3만큼만 올라가는데 이 공의 탄력, 탄성 이 공의 탄력에 의해서 5분의 3이 올라간답니다. 여기가 얼마나 올라가냐면요. 이 10의 5분의 3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의 5분의 3이죠. 12의 5분의 3이 올라가면 다시 오면 중력이 여기서 다시 떨어질 겁니다. 얼마만큼 떨어지냐? 이만큼 그대로 떨어지죠. 12의 5분의 3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할까요? 그냥 여기가 어렵잖아요. 6입니다. 여기도 6입니다. 그럼 여기가 6하고 6, 10이에요. 6이 올라갔다 6이 다시 올라가면 12.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떨어진 놈이 다시 올라가고 내려올 텐데 얼마만큼 올라가냐? 6에 5분의 3만큼 올라가고요. 6에 다시 5분 그만큼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요.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거의 멈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공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랍니다. 자, 처음에 지시된 이 높이가 10m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규칙성에서 배제를 할게요. 왜냐면 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쌍으로 보면 올라간 길이와 내려온 길이 한 쌍으로 보는 어떤 규칙을 발표하고요. 이것은 별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만 계산할게요. 여기만. 여기 계산은요.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이 도형을 갈 때 몇 분의 몇 줄어드니 5분의 3배 다시 여기 5분의 3배 다시 5분의 3배죠. 따라서 닮은비는 1대 5분의 3입니다. 길이니까요. 이것 자체가 바로 공비 5분의 3을 뜻할 겁니다. 초항은 당연히 10이고요. 12. 초항은 12.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은 12. 이게 바로 여기고요. 요거 거기에다가 이제 10m를 이제 별도 따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1113번 보면 1113번에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요. 어떤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느냐? 여기가 4짜리 크기의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점을 잡아서 이 도형을 관찰할 때고요. 다시 또 중점을 잡아서 이 도형을 관찰할 때고요. 중점 잡아서 이 도형을 관찰할 텐데요. 그것들의 넓이를 모두 더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두 개만 그리고 있어요. 처음 도형 4짜리 줘져 있죠. 그 도형과 똑같은 도형 요거죠. 이 도형을 그냥 x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x만 찾아내면 처음 도형과 다음 도형의 닮은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x라고 두면 여기 중점이니까 여기가 2죠. 2루트2죠. 따라서 x는 2루트2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닮은비는 4대 2루트2. 1대라고 쓸게요. 1대 4로 나누면 2분의 루트 2. 그런데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길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넓이비로 바꾸셔야 돼요. 닮은비를 제곱하게 되면 넓이비가 나오죠. 넓이비는 1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개수는 하나, 다시 또 하나. 개수는 1대1로 줄어드니까 이 넓이 자체가 순서 공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초합은 얼마고요? 초합 넓이는 요거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냥 요거 초항은 바로 16이 되니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에 의해서 최종 답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1119번. 어떤 도형이 제시되어 있냐면요. 문제에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인데요. 여기가 30도랍니다. 30도, 60도면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리고요, 길이가 여기가 2라고 줘졌대요. 문제는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수선의 가를 내려서요. 여기서
여기서 이 빗변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 이제 삼각형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요거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모양새의 총합을 계산하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 이 파란색 모양을 어떤 게 이 파란색 모양을 아우르고 있는 도형을 이 도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도형. 이 큰 도형에 있는 일부분이죠. 이 큰 도형에 있는 일부분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요, 이 빨간색 모양은요, 이 큰 도형의 같은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의 닮음은요, 이 큰 도형과 이 모양대로 그리자면 이 큰 도형과 이 파란색 모양이죠. 이 파란색 모양의 큰 도형과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모양 여기죠. 여기 이 빨간색 모양의 닮음비만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가 지금 2cm니까요. 여기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그게 바로 순수한 닮음비가 나올 거예요.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닮음비는 이것을 찾으면서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찾을게요. 여기가 2였고요. 30도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루트 3이죠. 자, 그 다음 여기가 다시 60도니까요.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 x값은요. 전체 길이 2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2분의 3이. 따라서 우리는 닮음비 x값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요. 닮음비 얼마라고요? 2 대 2분의 3이라고요. 즉 1 대 4분의 3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비를 볼 거니까요. 넓이비로 바꿀게요. 그럼 1 대 제곱하면은 16분의 9가 되겠죠. 그럼 공비는 16분의 9가 될 겁니다. 개수는 그대로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초항값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2분의 1하고 1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일 테니까 넓이 초항값 8분의 루트 3 나오나요?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값 계산을 통해서 최종 답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34번. 선생님 1134번은 왜 지금 풀려고 하냐면 개수가 대부분 다 하나 1대1로 개수가 지금 줄어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1자리고요. 여기 1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다가 정사각형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내접을 시켜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잘 보여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내접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귀퉁이 부분에다가 다시 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여기다가 또 정사각형 이렇게 내접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요, 공간이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정사각형을 또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파란색에서 빨간색 모양이 하나만 간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만약 없다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다시 귀퉁이 한 부분에다만 다시 요 모양 이렇게 만들게 정사각형.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게요. 하면은 줄어들면서 개수가 하나 대 하나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파란색에서 빨간색 모양으로 갈 때 개수가 이렇게 두 개가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갈 때도요. 개수가 하나 대 하나가 아니라요. 양 귀퉁이 하나씩 생기면서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갈 때도요. 하나가 두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결국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면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배로. 어쨌거나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좀 차후에 고민하긴 하고요. 우리는 닮음비부터 찾을게요. 닮음비부터. 이렇게 안 그릴게요. 딱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닮음비를 찾을게요. 파란색과 빨간색. 여기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개수 두 배로 늘어나면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이 주어진 도형이 여기가 1하고 1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이 큰 도형의 크기를 줬죠. 이 큰 도형의 크기를 여기 1 이렇게요. 파란색 봤어요? 이 파란색 모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모양을요. 여기를 1과 1이라고 줬습니다. 여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럼 우리가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 큰 도형 여기죠. 여기에서 보자면 이렇게 생겼죠. 요 모양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의 크기를 찾아내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닮은비가 바로 이 두 개의 닮은비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얻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1하고 1로 얻어졌으니까요. 여기는 x하고 x로 두고서요. 이 x값을 찾는 데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면요. 여기도 x고요. 그럼 여기 정사각형이니까요.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x니까 여기도 x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3x 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 1 루트 1로 나와야 돼요. 즉 3x 값이 루트 1로 나와야 되니까 x는 3분의 루트입니다. 즉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닮은비가 1대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닮은비 자체가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닮은비를 그대로 표현해 줄 겁니다. 따라서 닮은비는요. 닮은비 1대 3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이 볼 거니까 넓이로 바꿀게요. 제곱 1대 4분의 2분의 1이죠. 공비는요. 여기에서 여기 줄어들 때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넓이가 2분의 1이요. 그런데 어디서 좀 계산이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아, 여기 잘못됐네요. 닮은비 3분의 2입니다. 3분의 루트 2. 그럼 제곱하면 9분의 4죠. 넓이 9분의 4입니다. 넓이 9분의 2죠. 넓이 제곱하면 9분의 2. 자, 그러면 공비가 9분의 2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넓이 갈 때 9분의 2로 줄어들어요. 9분의 2로. 그런데 9분의 2로 줄어드는 대신에 야, 넓이는 줄어들 거야. 그렇지만 개수는 2개로 늘어날게 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2개로 늘어날게. 그럼 결국은 공비는 9분의 2가 아니라요. 9분의 2로 줄어들면서 2개가 늘어나죠. 따라서 최종 공비는요. 9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초항값은 여러분 계산하기 어렵죠. 아까 x값이 3분의 여기 루트 2 나오죠. 3분의 루트 2로 3분의 루트 2니까요. 이것의 넓이는 9분의 2가 되나요? 초항값은 9분의 2. 따라서 최종 이 넓이들의 합은 1-공비분의 초항값 9분의 1에서 최종 결론이 얻어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급수 활용 문제에서 대부분의 내용들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닮은비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어떤 크기의 도형을 가지고 그 도형과 같은 이 도형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은 도형의 크기를 찾아내서 그것으로서 닮은비를 대체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의 어떤 포인트를 찾은 거니까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